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한서윤, 22살부터 줄곧 부산 해운대에서 회계 일을 해온 올해 52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결혼은 10수년 만에 끝났고 이혼 도장은 차갑게 찍혔죠. 이혼 3년 차 제 삶은 알람처럼 정확했습니다. 아침 6시 40분 기상, 8시 30분 출근, 저녁 6시 퇴근. 편의점에서 샐러드 하나 집어들고 바다에 등을 돌린 채 TV 앞에 앉아있다 잠드는 삶. 누가 물었습니다. 해운대에 사는데 바다는 자주 보세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니요. 창문을 닫아야 조용해서요. 제가 결혼을 끝낸 이유를 길게 말하긴 싫어요. 짧게 말하면 욕구를 부끄러움으로 취급받는 일이 오래 쌓이면 사람은 무너집니다. 저는 애정을 갈망했고 함께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을 이상함으로 이름 붙였죠. 그러다 어느 날 감정의 잔고가 바닥났습니다. 그리고 끝났습니다. 이혼 뒤의 고요는 때때로 폭풍보다 무서웠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하면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심장보다 크게 들렸어요. 딱 그때 회사 후배 지안이 말을 걸었습니다. 선배, 어깨 왜 이렇게 굽었어요? 해운대 사는데 바다 좀 보고 필라테스라도 하죠. 진짜 달라져요. 필라테스? 나이도 있는데 민폐 아니야? 선배, 해운대엔 초보도 환영이에요. 강사님도 진짜 친절하고. 그렇게 토요일 아침 해운대 수영로에 있는 스튜디오 브리즈 문을 밀었습니다. 깔끔한 흰색 벽, 바다빛이 스며든 매트. 그리고 안녕하세요라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 그의 이름은 강민호. 제 나이보다 조금 어렸고 어깨는 넓었습니다. 솔직히 첫인상부터 마음이 두근했습니다. 어색했지만 숨길 수 없었죠. 처음이시죠? 호흡부터 같이 해볼게요. 그의 말은 천천히 흘렀고 동작은 제 굳은 몸을 조심히 깨웠습니다. 배에 힘을 주라고 할 때 손가락 끝이 살짝 스치는 느낌, 그건 동작을 교정하는 손길이었지만 제 안에 오래 잠든 무언가가 눈을 떴습니다. 설렘은 늘 별일 아닌 순간의 틈으로 들어오더군요. 첫 수업 뒤 해운대 바람이 괜히 다르게 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거울 앞에서는 오래 잊고 있던 빛을 보았습니다. 생기라는 단어가 문득 떠올랐죠. 그 다음 주부터 저는 주 3회로 등록했습니다. 아침마다 목이 덜 결리고 허리 통증이 줄었습니다. 숫자로 계산하긴 어렵지만 몸이 가벼워지면 마음이 먼저 웃습니다. 지안이 말했죠. 선배 요즘 얼굴 좋아졌어요. 해운대 바람 덕분인가 봐요. 그러게 내가 바다를 다시 보네. 어느 날은 수업 마지막에 균형 동작을 했습니다. 기구 위에 올라선 채 중심을 잡아야 했죠. 저는 흔들렸고 민호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숨만 고르세요. 그의 손이 제 팔목을 감싸며 미세한 떨림을 멈춰주었습니다. 순간 시간이 한 뼘 길어졌고 말들은 목구멍에서 머물렀습니다. 선을 넘을 듯, 그러나 멈춰야만 하는 거리. 우리는 그 선을 지켰습니다. 그날까지는요.
변화는 조용히 쌓여 어느 날엔 도저히 모른 척할 수 없어집니다. 수업이 끝나고 정리하던 날,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님, 수업 외에 차 한잔 하실래요? 거절하는 게 예의일까요? 받아들이는 게 솔직함일까요? 저는 솔직함을 택했습니다. 해운대 초저녁 유리창 너머로 섬광처럼 번지는 불빛을 보며 우리는 각자의 지나간 이야기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열심히 귀를 기울였고 저는 오래 묵은 말을 처음처럼 꺼내놓았습니다. 그날의 이별 인사는 평범했지만 두 사람의 하루는 더 이상 평범하지 않게 흘러갔습니다. 그 다음부터 개인 레슨이 잦아졌습니다. 우리는 더 자주 웃었고 더 많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말끝마다 배려를 놓치지 않았고 저는 그 배려가 주는 안전함에 마음을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달콤함엔 늘 붉은 신호가 함께 옵니다.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히. 처음엔 손가락 마디에 남은 반지 자국이었습니다. 저는 슬쩍 물었고 그는 장갑 때문에 생긴 흔적이라 웃어넘겼죠. 다음엔 수업 도중에 울린 전화. 그는 급히 밖으로 나갔고 돌아와선 친구 일이 급해서라고 했습니다. 말끝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의 차에서 반짝이는 귀걸이 하나를 주었습니다. 누군가 떨어뜨린 것 같네요. 그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마지막은 그의 휴대전화 화면에 스쳐간 문장. 여보, 언제 들어와? 저녁 차렸어. 그 순간 해운대 저녁 노을이 바다로 꺼지는 소리와 함께 제 마음도 어딘가로 꺼져버렸습니다. 그날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숨길 것 하나 없는 듯 고개를 들고 싶었지만 숨기고 싶은 것들이 방 안 가득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당신의 현재 혼자인가요? 아닌가요? 그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복잡해요. 끝난 사이와 다름없습니다.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끝났다면 왜 함께 사느냐는 제 질문에 그는 아이들을 말했습니다. 손을 모았고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꺼냈습니다. 지금 당장 정리할 수 있나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갑작스럽습니다. 그 대답은 충분했습니다. 우리의 결말을 알기에. 그날 밤 해운대 바람은 낮게 불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돌리고 스스로와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랑은 책임을 동반하는 사랑이라고. 누군가의 빈자리를 훔치는 방식으로는 오지 않는다고. 다음 날 저는 브리즈 등록을 깔끔히 취소했습니다. 같은 동작을 다른 공간에서 다른 호흡으로 배우기 위해서였죠. 새로 옮긴 스튜디오의 첫날, 선생님은 제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어깨가 펴지면 마음도 펴집니다. 그 말은 어쩐지 저를 한 발 더 꺼내주었습니다. 저는 일상을 다시 설계했습니다. 퇴근 후엔 바다를 마주보고 걷고 주말에는 금정산을 올랐습니다. 화요일엔 독서 모임, 목요일엔 요가. 냉장고에는 제철 채소가 들어왔고 옷장에는 나를 위한 원피스 한 벌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서윤 씨, 빛이 나요. 저는 웃었습니다. 바다를 다시 보게 됐거든요. 시간은 성급하지도 느리지도 않게 흐릅니다. 한 달, 두 달, 그리고 6달. 어느 흐린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님, 저예요. 이혼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예전 같으면 심장이 먼저 대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제가 먼저 저에게 물었습니다. 지금의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잠시의 침묵 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 씨, 저는 이미 다시 시작했습니다. 제 삶을요. 제게 필요한 사랑은 저를 미루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알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전화를 끊고 저는 해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초가을 바람이 머리칼 사이를 지나갔고 파도는 변함없이 밀려왔다 물러났습니다. 바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를 통해 자신을 만나지만 결국엔 스스로에게로 돌아옵니다. 사랑은 목적지가 아니라 방향일지 모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향. 그 길 위에 서라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길을 잃지 않겠죠.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에게 제가 감히 건네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대기실에 오래 머물러 있다면 오늘은 번호표를 내려놓아도 됩니다. 기다림이 사랑의 증거는 아닙니다. 책임이, 선택이,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존중이 사랑의 모양입니다. 저는 이제 완성된 나로 사랑하려 합니다. 누군가의 빈틈을 메우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하루를 환하게 밝히는 사람으로요. 그리고 언젠가 같은 방향으로 걷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서로의 속도를 존중하며 걸을 겁니다. 서두르지도 머뭇거리지도 않게. 오늘 밤 창문을 열어 바다 소리를 듣습니다. 해운대의 파도는 언제나 같지만 오늘의 저는 어제와 다릅니다. 제가 저를 사랑하기로 결심했거든요. 이 결심이 당신에게도 전해지길. 혼자여도 둘이여도 우리는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스스로를 사랑하기로 결심한 순간 우리의 삶은 조용히 달라집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의 밤을 덜 외롭게 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는 서로의 용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